자, 이번 시간도 이어서 행정행위 부관을 보도록 하죠.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03번에 위법한 부관에 대한 권리 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먼저 그 3번 문항이죠. 3번 문항 보시면 부담 아닌 부관이 위법할 경우 신청인이 부관부 행정행위 변경을 청구하고 행정청에 이를 거부할 경우 동거부 차원의 질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틀렸죠? 이건 왜 틀렸죠? 할 수 있죠. 우리가 부담 같은 경우는 하자가 있으면 부담, 그죠? 부담에 어떤 하자가 있다면 이 부담을 갖다가 그러니까 행정기관에게 부담을 갖다 변경이라든지 이걸 신청할 수 있죠. 안 해주면 부관의 하자를 이유로 해서 진정 일부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부담만 딱 띄어서 일부 취소, 그죠? 자, 행정청한테 이 부담부 행정에서 부담의 하자가 있어서 이 부담을 갖다가 취소해달라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안 해주니까 행정소송으로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부담 같은 경우는 부담만 딱 띄어서 독립정성이 대상으로 하니까 부담만을 딱 일부 취소송이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부담에 관한 일부 취소 판결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진정 일부 취소 소송이죠. 이에 대해서 부담이 아닌 부관 같은 경우는 그렇죠. 부관부 행정에 부관부 행정에서 부담 이외의 부관부 행정에서 이 부관의 하자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신청인 입장에서는 그죠? 부관부 행정이 이 변경을 갖다가 청구할 수 있죠. 신청할 수 있죠. 청구하고 행정청이 이 갖다가 변경을 해주면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 부관의 하자가 있는데 안 해줘요. 변경을 갖다가 거부한다. 이런 경우는 이때 부관부 행정행위죠. 이 부관부 행정이 이 거부에 대해서 즉 동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이런 때는 부담 이외의 이 부관은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 전부를 취소 소송이 대상으로 하고 판례한다면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을 부정하니까 부관부 행정행위 전부 전체에 대해서 취소 판결을 내려서 무효시키고 이때 행정처분 필요한 경우 이 행정행위를 다시 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죠. 없다면 안 되죠. 틀린 거죠. 자, 그래서 1번 문항 봐볼게요. 행정행위 부관 중에서도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그 행정행위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인 부담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맞는 지문. 두 번째, 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부관에 대해서는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 전체의 취소를 통하여, 그죠? 전체의 취소를 통하여 부관을 다툴 수 있을 뿐 부관만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맞죠? 맞죠? 이게 판례는 부진정 일부 취소성을 부정하고 자우선은 긍정합니다만 이건 판례대로 맞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기부채납받은 공원시설이 사용수익 허가에서 기부채납받은 공원시설이 사용수익 허가에서 그 허가 기한이죠. 허가 기간은 행정행위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므로 부관인 허가 기간에 위법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기한이에요. 기한이죠. 그렇다면 이로써 공원시설의 사용 허가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이거 배우셨죠? 이거 우리가 이제 무효인 부관 있잖아요. 무효인 부관, 이 무효인 부관이 있고요. 쉽게 말해 이렇게 배웠잖아요, 우리가. 행정행위가 있습니다. 행정행위가 있고, 여기에 이제 부관이 있는데, 이 부관은 종된 행정행위죠. 이게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고,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취소는 무효가 똑같아요. 취소 기준이 무효가 되니까요. 이것이 주된 행정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죠. 요거에서 부관이 무효인 경우죠. 무효인 경우. 주된 행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자, 이게 본질 요소 또는 중요 요소인지 여부에 따라서 그죠? 여부에 따라서 만약에 이게 본질 요소, 중요한 요소이면 무효인 부관에 의해서 주된 행정에 영향이 있죠. 영향이 있죠. 영향이 있습니다. 영향이 있고 이에 따라서 영향이 있으니까 주된 행정행위도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무효가 되죠. 만약에 중요한 요소, 본질 요소가 아니면요. 아니면
영향이 있어 없어? 영향이 없는 거죠. 영향이 없으니까 이 줄이는 행정이 어떻게 돼요? 이 줄이는 행정이는 영향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유효죠. 부관만 무효이고 줄이는 행정이는 유효가 돼요. 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4번 문항은. 그러니까 이렇게 응용 문제니까 일단 그 기본 이론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런 내용을 갖다가 적용한 거죠. 응용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좀 발전했어요. 시험에 매년 이게 계속 그 행정법이 우리 공무원 시험에 들어다 보니까 이제 기본 내용을 갖다 이렇게 좀 풀어서 이게 쓰는 거예요. 오히려 공부를 그 체계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신 분, 기본적으로 일정한 절대 시간을 확보하신 분들은 이런 시험이 더 쉬워요. 연습만 더 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101번 봤습니다. 정답 3번. 자, 이어서 102번을 보도록 할게요. 예, 102번을 보도록 할게요. 예. 자, 102번을 보면 행정행위 부관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X죠. 자, 그러면 정답은 4번이에요. 자, 먼저 4번 먼저 보도록 하죠.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관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지만, 자, 수익적인 처분을 하면서 부관 부담이 이때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처분 당시입니다. 이제 적법했대요. 적법했는데 처분 후 부담이 전제가 된 주진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됐대요. 그 부담은 위법하게 됩니까? 적법합니까? 적법이라고 하죠. 앞에 봤던 거죠? 이게 틀렸어요. 앞에서 나온 내용이 이렇게 2015년도 서울시 실급 문제도 나오고 지금도 나와요. 지금도 나올 거고 내년에도 나올 거고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이런 문제죠. 예. 요 계속 앞에서도 내용 보셨죠? 자, 그러면 바로 이게 4번 문항 이게 틀린 겁니다. 이게 적법하다고 봤어요. 자, 그 다음에 1번 문항 봐보죠.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 규정이 없다더라. 수익적 행정처분. 우리가 왜 수익적 행정이 부담적 행정을 배우시겠어요? 이건 재량행위가 되죠. 재량행위지. 재량행위에 있어서 법령에 특별한 근거 규정이 없다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으며 맞죠. 상대방과 협의하여, 이거 잘 나와요.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온 질문이에요.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이를 부과할 수도 있어요. 맞는 질문. 아주 지금 잘 나온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문항. 행정행위 부관 중에서 부담의 경우에는 부담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맞죠? 독립쟁송 가능성이 인정되는 것은 부담뿐이다. 그 다음에 3번 문항. 면허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면허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면허 처분 중 그 면허 유효기간 기한이죠. 이건 기한이죠.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맞죠? 부담 이해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부담 이해의 부과는 독립쟁송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부관부 행정이 전부를 취소송이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그 내용이에요, 이게. 그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문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지문을 철저히 익혀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지문. 그래야 속도가 나죠. 나는 실력도 있어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자, 30분, 40분, 1시간 주면 다 맞춰버려요. 그런데 20분 내에 풀으면 못 풀어요. 그럼 여러분들 연습이 안 돼서 그래요. 문제 푸는 연습 반드시 하셔야 하고 지문 정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딱딱 들어와 있어야죠.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들어와 있으려면 암기 형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문제 출제 그 유형을 익히는 데는 중요하지만 기출 문제가 그렇다고 해서 기본 이론 도외시하고 문제만 푼다. 절대 안 돼요. 한 번은 통할 수 있습니다. 운 좋아서 전 과목 전부 다 내가 공부한 데서 딱 한 번 맞출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운이 좋은 거죠.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철저히 스텝 바이 스텝 하셔야 합니다. 자, 됐고, 여기서 좀, 여기 이제 답이, 바로 여기, 4번이 됩니다. 자, 이어서 103번 보도록 하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것도 사례 문제 돼 있죠? 사례 문제인데, 능이
기본 이론만 돼 있으면 문제 푸는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이런 문제도 풀 수가 있죠. 자, 103번인데 정답은 3번이에요. 자, 사례 문제인데 식품위생법은 관할 관청이 영업허가를 하는 때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필요한 조건을 갖다가 이렇게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군수 A는 유흥주점 허가를 하면서 유흥주점업 허가를 하면서 각각 허가죠. 일정한 규모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붙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각사죠. 자, 우리 허가는 어때요? 허가 유흥주점 영업 허가죠. 자, 이건 각사 허가죠.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예요. 자, 옳은 것인데 식품위생법상의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유흥주점 영업허가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렇죠. 제가요, 여러분들, 자, 기속행위는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이게 안 되죠. 근데 예외적으로 이 부과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언제? 법률이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 근거 있는 경우, 그죠?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법률 보충적 부관. 요거는 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요거와 관련해서 지금 나온 겁니다. 그죠? 응용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94페이지. 자, 05번이죠. 5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맞고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자, 1번 문항.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는 재량행위므로. 자, 재량행위입니까? 여러분들. 자, 1번 이거는 재량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그죠? 기속행위예요. 이거 기속행위죠. 이거 틀렸어요. 기속행위가 맞습니다. 자, 이때 이런 조건을 붙일 수 없어요. 원칙적으로 없는 거죠. 여기서 조건은 각상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라고 부른다. 아닙니다. 각상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는 여러분들, 자, 그죠? 영업기간. 예를 들면 오늘 유흥주점 허가인데, 요즘엔 전력사정이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자정부터 오전 0시로부터 오후 6시까지, 오전 0시로부터 오전 6시까지 영업 제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등이 이제 또 3부제 택시 영업, 이런 거. 이런 것이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지. 여기서 조건은, 각상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가 아닙니다.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도 우리 다우사 판례는 부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그 동그라미 2번은 이것은 법률효과 일부 배제가 아니라 정지 조건이에요. 정지 조건. 정지 조건이 이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4번만 가볼까요? 취소 소송을 통하여 조건을 다투는 경우에 조건을 포함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취소 소송의 대상으로 하면서, 이거 맞네, 이거 맞네. 조건만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경우는 진정 일부 취소 소송을 일한다. 아니죠. 제가 앞에서 왜 자꾸 이걸 말씀드렸을까요? 이걸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 예죠. 이거는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 우리 판례가 부정하잖아요. 판례는 이게 다우사는 긍정하는데 판례는 부정이에요. 지금 제가 이걸 계속 강조했죠. 용어 이런 걸 물어봐 이렇게 풀어서. 질문이 좀 길어졌죠? 길어졌는데, 문제 푸는 연습을 충분히 함으로써 다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공부된 사람들은 오히려 지문이 길어짐으로써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빠른 속도로 읽으면서 지문이 길어지면 틀린 지문, 맞는 지문을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지문이 짧을 때가 문제 되는 거예요. 그때 겁나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90점 맞아서 합격했는데, 행정법 보니까, 80점이 아니라 70 나온 거예요. 그것은 지문이 짧았을 때 문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문이 길어지면 오히려 문제를 푸는데 쉽습니다. 거의 오차가 안 납니다. 다만 문제 푸는 속도를 높여서
제가 말씀드렸죠. 10분에 풀이합니다. 그만큼 문제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소중한 것을 갖기 위해서는 그만큼 자기가 그렇죠. 가치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예. 자, 됐죠, 이렇게? 예, 그래서 103번의 정답이 3번이었습니다. 응용 문제잖아요. 지금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계속 반복되잖아요. 다 나온 거예요, 이게. 자, 이어서 104번을 보도록 하죠. 104번, 마찬가지로 부담에 관한 그 박스 문제예요. 자, 박스 문제인데, 이것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런 문제가 또 반복해서 계속 출제되고 있죠. 이게 이제 2010년도에 나왔는데, 이런 문제 유형이 그 전에도 똑같이 나왔고, 이후에도 조금씩 변형해서 똑같은 문제 나옵니다. 지금 한참 또 박스 문제가 안 나오다가 또 이제 안 나왔죠? 또 나옵니다. 예. 반드시 박스 문제는 연습하셔야 하는데, 옳지 않은 것만으로 묶은 것인데, 일단 정답은 2번이에요. 니은, 자, 표시해볼까요? 니은, 리을, 미음이죠. 미음. 자,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이 부담이, 이 표시가 이게 됐는데, 이게 잘 안 떠요, 이게. 부담과 조건의 구별이 애매한 경우, 조건으로 보는 것보다 부담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유리하다. 그렇죠? 맞습니다. 부담과 조건. 그래서 우리가 부담. 자, 우리 행정청이 부관을 부과시켰는데 이것이 부담인지 조건인지 애매해요. 불명확해요. 이럴 경우는 먼저 판례한다면 이때 행정청이 객관적 의사를 탐구해야 돼요. 행정청이 주관적 의사가 있죠. 주관적 의사를 갖다 주관적으로 탐구하면 안 되고 객관적 의사, 행정청이 의도하고 있는 바를 객관적 의사를 파악해야 돼요. 객관적 의사를 파악했더니 이게 부담으로 해석되면 부담으로 가는 거고 조건으로 해석되면 조건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과 부담이 구분이 불명확하다. 행정청이 부관을 부과했는데 이 조건인지 부담인지 불명확해요. 첫 번째 판례한다면 행정청이 객관적인 의사를 탐구해서 부담인지 조건인지를 판단하고 그래도 불명확할 때는 뭐죠? 그렇죠. 이때 부담으로 해석해야 돼요. 우리 비례 원칙 있죠? 최소침해 원칙. 여러분들 이 조건은 해제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해제 조건. 아시겠죠? 해제 조건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행정청이 유흥주점 허가를 내주면서요. 이렇게 있습니다. 청소년 주류 판매 금지 의무를 부과시켰어요. 아시겠죠? 이때요.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 금지 의무 부담을 부과시켰다고 합시다. 부담입니다. 그러면 이따 갑이라는 우리 유흥주점 사장이에요.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하다가 적발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때 부담으로 부과한 의무 불이행이죠. 행정청은 부담으로 부과한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주된 행정청은 갑에 대해서 이때 부담으로 부과한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유흥주점 허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요, 이걸 해제 조건으로 만약 부과했으면요, 이야기 달라져요. 해제 조건의 성취죠. 종기이도례는 실효 사유예요. 철회 사유가 아닙니다. 좀 전에 분명히 부담이 불이행, 우리 보시면 철회 사유로 꼭 공부하셔야 돼요. 부담이 불이행, 의무 불이행은요, 주된 행정일을 철회한 철회 사유예요. 철회권 행사는 행정청이 별도의 철회 의사 표시, 철회권 행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한 번 더 습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제 조건으로 해석해버리면 해제 조건으로 부과했으면 문제가 돼요. 왜? 청소년에게 유흥주점 허가를 내주면서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하시면 당신 영업화가 실효시킵니다. 실효시킵니다. 해제 조건에 붙이면 종기이도례와 함께 실효사유예요.
행정청이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바로 유흥주점 허가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실효됩니다. 차이점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왜 부담으로 부르는가 하면 최소치미원 측에서, 비례원 측에서 사실은요, 이게 이 유흥주점 허가 청소년 주류 판매 금지 의무 위반이 발생했는데 사실은 이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이 형 대학생이 그 학생증을 위조해가지고 이렇게 딱 한 자기 사진을 붙여가지고 딱 들어 술 먹다 적발된 거예요. 자, 이때요. 그럼 유흥주점 사장은, 주인은 너무 어려 보여요? 너무 보여서, 신분증 줘봐. 학생증 줘봐. 했더니, 떡하니 내놔요. 학생증을 내놔요. 딱 봤더니, 나이가 좀 어려 보이네. 성인 맞네. 대학생 맞네. 성년이네. 20살. 그렇게 해서 술 줬어요. 술 주다가 이제 경찰관하고 담당 이런 공무원들 있으면 경찰관 대동호 갑니다. 그래서 찍어봐요. 이렇게. 요즘 다 전자돼 있어가지고, 그죠? 찍어보잖아요. 바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유흥주점 허가 우리 유흥주점 사장 입장에서는 통상적인, 그죠? 통상적인 주의 의무 다 했어요. 좀 미성년자 같아가지고, 신분증 줘버렸더니, 딱 위조한 학생증을 딱 하니 내는 겁니다. 우리 일반 우리 유흥주점 사장을 포함해서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다 하면 돼요. 그 이상, 찍어봐야 알잖아요. 성년이 아닌지, 도일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철회로 오면, 그죠? 부담으로 부과시키면 우리한테, 사실 나 항변할 수 있잖아요. 행정기관한테 항변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검사했는데, 이 CCTV 다 나온다고 검사했는데, 떡하니 형 대학생 증거 갖다 위조하고 내는데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나한테 영업허가를 철회하는 것은, 억울하다. 이렇게, 해서 내가 구제받을 수 있잖아요. 행정청도 보고, 사실 확인 해보고 했더니, 진짜로네? 그러면 이때 영업허가 철회를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해제 조건은 어떻게 해요? 해제 조건은 일단은 영업허가 취소돼버리죠. 영업행위를 못 합니다. 영업허가 취소됐으니까. 그럼 내가 이걸 다투기 위해서는 어때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그래 구제받을 수가 있어요. 엄청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죠? 그래서 부담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번 볼까요? 2번 틀린데. 부담부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부담을 이행해야 주된 행정행위 효력이 발생한다. 아니죠. 틀렸죠. 부담은 단지 의무만을 부과합니다. 주된 행정행위 법적 효과를 전혀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행정행위 효력이 온전히 유효합니다. 효력이 발생해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전히 행정이 성립 당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니까 이 효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를 갖다가 부담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철회, 장래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킨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틀린 거예요. 틀렸죠? 부담을 이행해야 주된 행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아닙니다. 디귿방, 숙박업 허가를 함에 있어서 윤락행위를 알선하면 허가를 취소한다는 부관을 붙인 경우에는 철회권이 유보이다. 자, 맞고요. 자, 숙박업 영업 허가를 할 때 있어서 윤락행위를 알선하면 허가를 취소한다. 이름을 취소로 했지만 행정행위 성립 당시 하자 있어 없어? 없잖아요. 완전히 유예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행정행위 성립 이후에 발생한, 그죠? 철회권 유보로 부과시킨 윤락행위 알선하다가 적발되면 이때 철회권 유보 사유가 발생하니까 이때 철회권 유보는 하죠? 이때 철회권 행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철회권 유보 했죠? 우리가 윤락행위를 알선하다가, 하게 되면 허가를 철회합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취소는 행정이 성립 당시부터 하자를 말하고, 철회는 숙박업 영업허가를 할 때 전혀 하자가 없죠. 후발적 사유로서 이 철회권 유보 사항이 발생하면 이때
이 부관으로서 철회권 유보 사실이 발생하면 철회권 행사를 통해서 장래 향하여 이때 숙박업 허가를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자, 리을본 보시면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는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와 허가, 공무원의 임명행위 등과 같은 신분 설정 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 판례가 있습니다. 안 되죠.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디귿번, 미음, 이게 지금 리을번, 미음번 봐볼까요? 조건과 부담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이 대상이 될 수 없다. 틀렸죠. 부담 되고 조건은 안 되죠. 그래서 틀렸어요. 자, 비읍번,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체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 공법상 죄를 회피하고자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한 것은 위법하다. 이거 맞죠? 이 앞에 나왔던 질문은 그대로 지금 앞에 나왔던 질문을 다 모아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이어서 105번 96페이지 07번 문제죠. 행정행위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에요. 자, 판례 이해하죠? 먼저 그 3번이 답인데 부담과 조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조건이 당사자에게 부담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건으로 추정해야 한다. 아닙니다. 반대로 바뀌었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과 똑같죠? 이때 부담으로 해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3번이 틀려요. 1번만 한번 봐볼까요? 해제 조건부 행정인은 조건 사실이 성취에 의해서 조건 성취에 의해서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한다. 실효 사유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철회 사유다 하면 조금 틀린 질문이야. 그죠? 이렇게 놓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정지 조건은 독립하여 최소 승인 대상이 되지 못하는 데 반하여 부담은 독립하여 최소 승인 대상이 될 수 있다. 맞는 지문. 자, 이어서 4번 문항 봐볼게요. 철회권 유보의 경우 유보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자, 철회권 유보의 경우 유보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철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이익 형량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된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내용에서 수익적 행정이익 취소 철회의 제한을 배쳤죠. 수익적 행정이익 취소 철회의 제한, 바로 이익 형량 원칙, 이거예요. 협의 비례 원칙, 협의 비례 원칙이죠. 협의 비례 원칙. 또는 뭐라고 해요? 상당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 또는 뭐라고 해요, 이건? 이익 형량 원칙이라고 해요. 이익 형량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하죠. 됐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 한번 105번 봐봤어요. 이렇게 기본적인 사항이죠. 2015년도 나왔던 겁니다. 좋은 문제입니다. 이런 것이, 이런 소소한 이 기본적인 사항이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거 지금 제가 실효사유 계속 강조하는 것은 해제 조건의 성취와 종기들에는 철회 사유다 해서 틀린 질문이 3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관련돼서 다 이렇게 연관돼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 이어서 106번 보도록 하죠. 96페이지 08번 문제입니다. 보시면 여기 판례 입장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2번 봐볼게요. 공유 재산에 대해서 40년간 사용 허가 기간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 행정청이 20년간 사용 허가한 경우 허가 기간에 대해서 이거죠. 기한이죠. 독립하여 취소송이 가능하다. 이 허가 기한인데 자, 응용 문제죠. 우리 부관 중에서 부담 이외에는 독립쟁송 가능성이 없어요. 독립하여 취소송이 가능하다. 틀린 지문이죠. 계속 반복되고 있죠. 네, 약간씩 지문만을 바꿔 쓰죠. 그러니까 부관 중에서 부담만은
독립정성이 가능성이 있죠. 그 나머지는 안 돼요. 부관부 행정이 전부를 취소성이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자, 계속 반복되고 있죠? 자, 나머지 볼게요. 1번 문항. 건축 허가를 하면서 일정 토지 기부 체납을 갖다가 허가 조건으로 하는 부관은 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에 붙인 부담이거나 또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부관이어서 무효이다. 됐죠? 그렇죠. 건축 허가. 이 건축 허가는 기속행위잖아요. 그죠? 건축 허가는 강압상 기속행위예요. 자, 건축 허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일정 토지 기부 체납을 허가 조건으로 하는 부관. 허가 조건 부관 및 부관은 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에 붙인 부담이거나 또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부관에서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에요. 응용 문제예요. 응용 문제. 그 문제 푸는 연습, 그 기본 이론 강의를 통해서 이해가 안 되고 어느 정도 그 기본 이론이 암기가 안 됐으면 못 푸는 문제예요. 또 이거 갖다가 다시 문제에 적용하는 이 문제풀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맞는 지문이죠. 자, 3번 문항. 기부 체납이 부관이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은 이상 토지 소유자는 위 부관으로 인하여 증여 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자, 증여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맞습니다. 판례대로 해주셔야 돼요. 자, 기부 체납이 부관이 당연 무효거나 취소되지 않은 이상 토지 소유자는 위 부관으로 인하여 증여 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4번 문항 봐볼까요? 행정행위 부관 중 부담은 행정행위 불가분적 요소가 아니고 그 존속의 본체인 행정행위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 자체로서 행정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맞죠? 최근에 와서는 이거 뭐죠? 부관 중에서 유일하게, 그죠? 부관 중에서 유일하게 부담만 주된 행정행위 부담만이에요. 주된 행정행위 내용과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에요.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어서 독립정성의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잘 맞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부담 이외의 부관은요. 부담 이외의 부관은 왜 주된 행정에 대해서 독립정성 가능성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종속성이 강해서 첫 번째. 왜 종속성이 강한가? 부담 이외의 부관은요. 주된 행정의 내용에 불가분적 요소예요. 부담 위에 나머지 부관은 주된 행정의 내용의 불가분적 요소예요. 그래서 종속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정성의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맞는 질문이에요. 이 내용이 지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해 나오죠. 20년 전에는 그 지문이 짧았어요. 10년 전도 짧았습니다. 지금은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다 보니까 지문을 조금씩 길게 해서 응용 문제를 냅니다. 자, 이어서 107번 보도록 하죠. 107번 보도록 하죠. 문제가 계속 반복돼요. 뒤로 갈수록. 107번인데, 자, 사례 문제입니다. 갑은 관할 행정청 A에 도로 조명허가, 이 특허네. 특허고, 재량행위네. 를 신청하고, 이에 대해서 행정청 A는 주민의 민원을 고려하여 갑에 대하여 공원 부지를 기부 체납할 것을 부관으로 하여 도로 조명허가, 그죠? 이게 특허를 하였다. 이와 관련한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문항 봐보세요. 위 부관을 조건으로 본다면 갑은 부관부 행정이 전체를 취소성의 대상으로 하여 부관만의 일부 취소를 고려한다. 자, 이 내용이 뭐야? 이거 부진정 일부 취소성이죠? 조건으로 보니까 부담이 아니고 여기 조건입니다. 부담 아닙니다. 조건으로 본다면 그 가정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 일부 취소성이 아니에요. 부진정 일부 취소성 판례가 인정해야 하네요. 판례대로. 판례 부정. 다우서는 긍정이죠.
그럼 판례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판례 입장이니까 이게 틀린 거지. 부진적 일부 취소성 긍정합니까? 아니, 이제 판례 부정하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에요. 틀렸죠? 예. 부관부 행정이 전부를 취소성이 대상으로 하고 부진적 일부 취소성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부관부 행정이 전체에 대해서 취소 판결을 내려야 돼요. 일부 취소하면 안 됩니다. 부관부는 취소하면 안 돼요. 부관부 행정이 전체를 갖다 취소 판결을 통해서 무효시켜야 돼요. 무효시켜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옳지 않은 거예요. XX. 자, 이 부분은 위 부관을 부담으로 본다면 부관만 독립하여 취소승인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부관만의 독립 취소가 가능하죠. 이게 이제 진정 일부 취소성이지. 부담이니까. 이 부담이니까 진정 일부 취소성. 이렇게 이제 하셔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 요 3번 문항. 위 부관을 부담으로 보는 경우 갑이 정해진 기간 내에 공원 부지를 기부 체납하지 않은 경우에도 도로 조명 허가를 철회하지 않는 한 도로 조명 허가는 유효하다. 그죠? 주린 행정이. 자, 우리 해당 행정청은 부담 불이행을 이유로 주린 행정에 대해서 철회권을 행사해야만이 그때 비로소 여기 이거 도로 조명 허가 이 특허 효력이 소멸합니다. 소멸합니다. 이게 철회 사유죠. 장래 향하여 소멸하죠. 철회 사유예요. 부담에 의해서 철회잖아요. 예. 철회 사유. 부담이 불이행. 철회 사유입니다. 실효 사유 아니에요. 맞죠? 장래 향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죠. 자, 4번. 부과된 부담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부담이 무효래요. 불구하고 갑이 부관을 이행하여 기부 체납을 완료한 경우, 완료했대네요. 갑이 기부 체납 행위가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죠? 예, 계속 반복됩니다, 이거. 되죠?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자, 107번 봤습니다. 이 사례 문제죠?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보세요. 왜 2016년도 나왔죠? 자, 좋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108번 보도록 하죠. 108번인데, 자, 정답 2번이죠. 우리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이야.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과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죠. 예?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 이건 갱신기간이고. 지금 이거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 우리가 기한. 요 10번은 기한과 관계된 거예요. 자, 이때 정답 2번이죠. 2번 볼게요. 허가 조건의 존속 기간 내에 적법한 허가 신청이 있었음에도 갱신갑의 결정이 없으면 주된 행정인은 효력이 상실된다. 아닙니다. 허가 조건의 존속 기간 내에 허가 조건의 존속 기간 내에 이거 뭐예요? 허가 조건이 이거 빠지면 안 돼. 이거 빠지면 안 돼요. 이렇게 이거죠. 허가 조건의 존속 기간 내에 그죠? 요거죠. 이거 빠지면 안 됩니다. 갱신 기간 내죠. 이 갱신 기간 내에 적법한 갱신 신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갱신갑의 결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주된 행정인은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예, 상실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법한 허가 신청이 있었잖아요. 행정청에 이때 적법한 갱신 신청이 있었음에도 갱신갑의 결정이 없어요. 없었다고 하더라도 주된 행정인은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속 된다고 봐요. 판례대로 해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바로 97페이지 10번이죠? 97페이지 10번입니다. 우리 허가의 갱신은 기한이 도래전에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이잖아요. 기한이 도래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한 도래 전에 갱신이 이루어지면 갱신 전의 행위는 하나의 행위가 됩니다. 이거는요, 잠깐 여러분들 이렇게 합시다. 요거 가끔 이게 시험에서 이게 지금 지방직도 그렇고 국가직도 잘 나와요. 서울시도 마찬가지고요. 이 문제는 홍정선 교수님 책에서 이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좀 그 책에도 좀 해놓고
기본소에도 해놓고 문제도 해놓고 있고 이게 종종 나와요. 그래서 해설을 같이 좀 보도록 하죠. 97페이지 10번 문제 봐보세요. 97페이지 10번 문제 해설 봐보세요. 2번. 허가의 갱신은 기한이 도래전에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입니다. 허가 갱신은 그 기한 도래전 이후에 이루어지면 새로운 허가 신청이잖아요. 동일성 인정 안 돼요. 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돼요. 근데 허가의 갱신은 기한 도래 전에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이고요. 기한이 도래 전에 갱신이 이루어지면 갱신 전의 행위는 하나의 행위가 됩니다. 그 동일성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기한이 도래 전에 갱신 신청을 하였으나 도래 후에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이 도래 전에 이루어진 것과 동일하게 볼 것이다. 이 홍정선 교수님 책에 나온 거였어요. 여기에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이제 보고 우리가 이제 해설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라고 했으니까요. 다툼이 있는 거 없잖아요. 이거는 교수님 책에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상실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요 해설 참고하시고 자 나머지 그 뭐랑 볼까요? 1번 행정행위가 그 내용상 장기간에 걸쳐 계속될 것이 예상되는데 유효기간이 허가 또는 특허된 사업이 성질상 부당하게 단기로 정해진 경우에 그 유효기간을 허가 조건이 빠지면 안 됩니다. 이거 허가 조건이 존속기간으로 봐야 한다. 이게 뭐야? 갱신기간이에요. 갱신기간 요거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면 존속기간이 보는 거예요. 이거 허가 이 조건이 빠지면 존속기간이 보는 거예요. 그 허가기간이 딱 지나면 끝나버리는 거죠. 예. 존속기간이 보면 다시 처음부터 허가를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갱신기간이 보면 전 허가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하는 거고 이 존속기간이 봐버리면요.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별도로 또 신청을 해야 돼요. 새로운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건 차이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3번만 한번 볼게요. 연장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 기간이 만료한다면 그 허가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그죠? 허가 신청 다시 새로운 절차를 밟아야 돼요. 4번 허가의 갱신으로 갱신 전의 허가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효력을 유지한다. 맞아요. 이게 종종 잘 나와서 해놨어요. 2011년 지방직구법인데 또 재작년에 또 나왔죠. 그래서 좀 다시 실어 놓은 겁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자, 이번에 109번 보도록 하죠. 부관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이것도 계속 이제 반복되고 있죠, 내용이. 그러면 요 내용을 보시면 정답 1번입니다. 옳지 않은 건 X에 해놓으시고. 자, 1번. 매립 면허를 받은 자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규정한 구공유수면 매립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공유수면 매립 준공인가 중 일부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서 한 국가 계속처분은 독립하여 행정수행이 대상입니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일부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국가 계속처분. 자, 법률, 그죠, 이거?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입니다.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는 이 부담인가요? 이거 부담 아니죠? 이 부담 아니에요. 부담 아니면 독립정성이 대상이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지금 이제 98페이지 11번이죠? 이거 틀린 거예요.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는 부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부담만 이렇게 독립정성이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자, 그 2번만 한번 봐볼까요? 허가에 붙은 기한입니다. 그 허가된 사업이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 이를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 이게 뭐예요? 이 조건 빠지면 안 돼요. 갱신기간으로 시험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판례대로 나오든지 아니면 갱신기간으로 나와요. 이렇게 하면 이건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 이건 존속기간이에요. 갱신기간이 아닙니다.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으로 해야 돼요.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맞죠? 3번. 자, 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해서 기본재산 전원 인가를 함에
있어. 인가 조건을 갖다가 부과하고 인가 조건을 부과하고 그 불이행 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 인가 조건의 의미는 철회권 유보이다.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자, 왜 보세요? 철회 사유는 행정이 성립 당시에는 하자가 없잖아요. 그 이후에 네, 바로 후발적 하자죠. 철회권 유보로 부과시키는 행위 있잖아요. 철회권 유보로 부과시키는 사실은 행정이 성립 당시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철회권 유보 사실을 발생하면 철회 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때 철회권 행사를 해야만이 주된 행정행위 법적 효과가 소멸되죠. 무효됩니다. 장래 향하여 무효됩니다. 맞습니다. 네 번째, 수익적 행정 처분에 있어서는 부담을 부과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 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맞죠? 계속 반복됩니다. 자, 이게 응용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이제. 됐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보세요. 조금씩 지문만 조금씩 바꾸잖아요. 똑같아요. 문제 유형이. 자, 이번엔 11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인데 이 내용을 보시면 행정이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인데 4번 문항이 맞아요. 4번 문항이 맞습니다. 4번 보시면 공유수면 매립 준공 인가처분 중 매립주 일부에 대해서 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소처분은 반복되죠. 공유수면 매립법 제14조 효과의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를 붙인 것으로 볼 것이고 이를 독립하여 행정수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이건 맞는 질문이죠. 정반대 나왔죠. 좋아요. 이렇게 중요해요. 기출문제가. 자, 1번 왜 틀린가 봐볼까요? 재량행위나 기속재량행위는 부관을 붙인 다음에 이는 뭐이다? 이거죠. 틀렸죠. 이게 기속행위죠. 기속행위나 기속재량행위입니다. 기속행위나 기속재량행위에 부관을 붙인다면 무효예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자, 1번 틀렸고 2번 조건은 행정행위 효력이 소멸입니까? 발생. 조건은 행정행위 효력이 발생입니까? 소멸입니까? 자, 조건은 정지조건이 있고 해지조건이 있죠. 행정행위 효력이 발생은 정지조건이고 소멸은 해지조건입니다. 장래의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실한 사실이 아니죠. 불확실한 사실이죠.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이다. 확실한 사실을 틀렸어요. 조건과 기한은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이고 조건은 불확실한 사실, 장래에 발생할 것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이 조건입니다. 기한은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이죠. 차이점이에요. 기한과 조건의 차이점, 조건과 기한의 차이점이 됩니다. 자, 3번 볼까요? 기부 체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중 고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 허가의 기간, 이거 기한이죠. 독립하여 행정수을 제기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예,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 문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예, 안 되죠? 기한. 자, 5번 문항.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법령에 특별한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이거 맞아 틀려요. 이거 재량행위입니까? 기속행위입니까? 재량행위죠. 응? 부담적 행정행위는 기속행위예요. 그러니까 수익적 행정처분, 즉 수익적 행정행위는 재량행위고요. 이에서 원칙적으로 법령의 근거 규정이 없어도 그 부관으로 부담을 부과할 수 있어요. 없다 해서 치는 거죠. 그렇죠?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속행위에서는 법률 근거 규정이 있을 때만 부과할 수 있어요. 또 법률 보충적 부관일 때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내용을 쭉 봐봤어요. 이번 시간은 110번까지만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여기 98페이지까지 봤고요. 이후 부관 문제 몇 문제 다음 시간에 다 보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